안녕하세요. 안티자치 작가입니다. 한화가 이집트에 납품하는 K9 자주포 장갑판을 위해 국내 포스코가 아닌 호주 비살로이 스트레에서 발주하겠다고 호주 언론에서 발표했습니다. 현대로템 부사장이 폴란드 언론과 인터뷰에서 K2 전차의 유럽과 중동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한화 호주에서 발표한 K9 자주포 장갑판 발주와 K2 전차 추가 수출 가능성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화 이집트용 K9 자주포 장갑판 호주에서 발주. 한화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 모 회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 K9, K10, K11 프로그램용 장갑판을 위해 뉴사우스 웨일즈 소재 비살로이 스틸에 대규모 발주를 했습니다. 비살로이 스틸은 2021년 말 한화가 호주 정부로부터 수주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차 15대, 향후 랜드 400, 페이즈 3 프로그램 입찰에서 혈강제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손재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우리는 레드백 장갑차 성능을 통해 비살로이 스틸이 검증된 품질에 아주 만족해하는 만큼 비살로이 스틸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레드백 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에도 비살로이 스틸 제품을 더 사용할 방도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최근 체결된 이집트와 K9 자주포 계약에 관한 이집트 프로젝트로부터 호주산 철강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2월 이집트 정부로부터 약 17억 달러 규모로 수백 대의 K9A1 이집트 자주포와 K10 장갑탄약 재보급 차량, K11 사격 지휘 통제 차량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다. K11 사격 지휘 통제 차량은 이집트 군을 위해 개발한 신형 차량입니다. K9 차체를 사용하는 사격 지휘 통제 차량은 이집트 육군과 해군 후 작전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한 첨단 센서 및 통신 장비가 장착됩니다. 다만 국내에 공급될 K9 자주포는 기존에 사용될 포스코 방탄강인 MIL 12560H 방탄강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한화와 호주 비살로이 스틸은 호주 방위산업의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한화 호주 지부의 전무이사는 비살로이 스틸의 강철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이며 호주 및 국제 프로그램에 비살로이 스틸의 강철을 사용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한화 제품군에서 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비살로이 스틸의 강철을 사용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 생산적인 파트너십은 수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호주 및 국제 프로그램 모두에 대한 전략적 공급은 필수적인 국가 요구사항이며 비살로이 스틸은 이제 이 솔루션을 일부라고 밝혔습니다. 비살로이 스틸의 장갑 및 국제무역 책임자는 비살로이 스틸이 장갑력 강철 요구사항에 대해 한화와 협력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화의 호주 랜드 8116 요구사항을 공급하고 있으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집트 계약을 위해 공급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호주 방위군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고경도 장갑 등급의 강철을 제조하고 있으며 한화는 호주와 해외 모두에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비살로이 스틸은 글로벌 요구사항의 모든 측면에서 한화를 지원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K9 자주포 등 기업 차량에 들어간 장갑제의 비용은 한화로 약 7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집트 외 호주 등 다른 물량을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이집트 선도 물량에 대한 한화의 비살로이 스틸제 장갑제 사용은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호주 정부는 K9 자주포의 2차 물량을 전량 계약 취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레드백 장갑차 사업도 기존 450대에서 약 130여 대로 대폭 축소 및 총 사업비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미 독일이 복소 장갑차를 호주에 100대를 역수입하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K9 자주포의 이집트 사업에 있는 물량을 호주 강철제를 사용하여 발주하는 것은 K9 자주포 2차 계약 물량 유지와 레드백 장갑차 수주를 위해 이와 같은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의 승부수에 문제는 없는가? 최근 민간 방산 기업들의 역량이 커지고 자체 무기 개발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 근본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무기 개발을 주도하여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K9 자주포 역시 정부에서 2,200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된 자주포이니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우리 국가의 공공자산인 것입니다. 물론 대규모 해외 수출 시 수출 대상국의 제품 일부를 사용한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삼국에 수출되는 물량의 원부 자재나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조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조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품 모델 자체가 정부 예산을 들여 개발된 제품이고 이를 수출로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삼국 조달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호주 방산 수출을 위해 불합리한 점이 있을 수 있고 거대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큰 그림으로 실행된 계약이겠지만 가능한 국산 원부 자재나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해외 수출과 국내 경제가 급격히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점은 더더욱 아쉬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2전차 유럽과 중동 추가 진출 가시화되나? 현대로템 서준모 부사장은 디펜스24PL과 인터뷰에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K2전차를 새로운 주력전차의 가능한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로템은 협력을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마니아에서 K2전차 협상에 대해서는 일단 루마니아는 미국으로부터 M1A2 전차를 획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2전차 인수를 위한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현대로템은 K2 전차의 유럽 수출을 위해 PGZ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로템은 IDX 2023에서 중동 고객을 위한 중동형 K2 전차를 제안함으로써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중동의 대부분 국가는 여전히 구형 주력 전차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이를 새로운 주력 전차로 교체하라고 합니다. IDX 2023에서 여러 국가들에서 K2 전차에 대한 강한 관심을 표명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국산 파워팩을 개발하는 등 성공을 거두면서 중동에서 K2 전차는 더 많은 마케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 참가하여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K2 전차의 성능은 레오파드2 A7을 앞섰습니다. 더불어 MD-AMA는 철저한 테스트와 평가를 거쳐 노르웨이 국방부에 K2 전차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K2 전차의 세계적인 수준 성능에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기동성과 세계의 다른 주요 전차들을 능가하는 첨단 디지털 전투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노르웨이에 더 나은 가격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정부는 레오파드2 A7을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현대로템은 노르웨이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노르웨이 대화를 통해 K2 전차의 뛰어난 성능과 역량을 세계에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수출 3차 물량으로 7대의 K2 전차가 추가로 전달되어 본계약 9개월 만에 총 180대 물량 중 22대가 납품되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납품과 높은 성능은 동유럽 국가와 중동 국가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티기자 지식창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티기자 지식창고입니다. K방산의 세계적인 큰손 폴란드가 한국산 K808 차륜형 장갑차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천무와 폴란드산 전술 트럭과의 통합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의 K808 장갑차 수출 추진 소식과 천무와 폴란드산 전술 트럭의 통합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폴란드 K808 장갑차 도입 계약 임박. 폴란드가 한국산 K808 100호 차륜형 장갑차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폴란드 군비청과 차륜형 장갑차의 수출을 위한 2차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K808의 폴란드 수출을 위한 이행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군비청이 작년 7월 맺은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대규모 총괄 계획에 전투 지원 장비 그 중에서도 차륜형 장갑차 품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K808 수출은 폴란드에서 작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있었던 폴란드와 포괄적인 무기 협상에서 K2 전차, K9 전투포, F-50 경전투기, 레드백과 더불어 K808 장갑차도 함께 제안되었던 무기 체계 중 하나입니다. 즉 작년 2월에 민간군이 합동 진행했던 폴란드 수출에 대한 포괄적 협상 때 큰 틀에서 폴란드가 도입하기로 한 무기 체계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때 제안된 무기 체계는 대부분 수출 계약 혹은 공동개발이 결정되었으며 K808 차륜형 장갑차와 잠수함만이 아직 계약되지 않고 있다가 K808 장갑차도 드디어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808은 바퀴가 8개 달린 보병 전투용 차량으로 승무원 2명과 보병 10명 등 총 12명이 탈 수 있습니다. K808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이며 탱크 하나도 시속 48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전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시속 약 10km 속도로 하천을 건널 수 있는 수상 추진 장치도 달려 있습니다. 폴란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낮은 하천이 많아 자체 도하 능력을 중시합니다. K808은 K6 기관총이나 K4 고속 유탄 기관총 등 중화기를 주요 무장으로 사용하며 철갑탄, 대인 지뢰 등에 대한 방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K4 고속 유탄 기관총 또한 작년에 긴급으로 폴란드에 수출되었던 중화기입니다. 이처럼 차륜형 장갑차는 기존 궤도형 장갑차에 비해 신속한 병력 수송과 황지 돌파가 가능해 국지 전투 빈도가 높은 현대전에서 적합한 주요 무기체계로 평가됩니다. 특히 K808은 미국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의 차륜형 장갑차 스트라이커, 독일 라인메탈의 박서 등과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페루 정부는 작년 11월 K808 제작사인 현대 로템을 차륜형 장갑차 수출 사업자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중장갑차인 폴란드형 레드백 공동 개발과 폴란드산 보르숙 장갑차 양산을 결정했으며 로소막이라는 차륜형 장갑차를 라이센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핀란드제 파트리아 AMV라는 다목적 차륜형 장갑차를 라이센스 생산을 하면서 로소막 장갑차라고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로소막의 라이센스 생산을 통해 30mm 무인기관포 탑재 모델과 앰뷸런스, 120mm 자주박격포 모델 등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에 생산 라이센스가 끝납니다. 이에 폴란드는 로소막 장갑차의 라이센스 연장과 K808 장갑차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로소막 장갑차의 기본 성능과 K808 장갑차의 성능은 거의 비슷하지만 K808 장갑차가 로소막 장갑차의 가격의 60% 정도 수준이며 폴란드에서 수출된 K808 장갑차에는 엔진과 장갑 업그레이드를 통해 30톤급 차량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수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의 K808 장갑차는 야전지휘소 차량 및 기갑수색 차량, 구교 차량, 공병 차량 등 다양한 지원 차량을 제한하고 있어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 장갑차 부분에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K808 장갑차가 폴란드 수출이 확정된다면 이는 우리 무기 수출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현재 한참 양상 중인 차륜형 장갑차와 미국과 독일제 차륜형 장갑차와 경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그만큼 우리 장갑차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독일산과 성능은 비슷하나 값은 절반 수준이라 높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 3월엔 우리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폴란드를 방문해 군비청 및 국영방산기업 PGZ 관계자들과 차륜형 장갑차 수출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현재는 폴란드 군비청과 현대로템이 K808의 구체적인 공급 물량, 계약 금액, 납기 등이 포함된 이행 계획을 맺기 위해 마지막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로템과 PGZ가 이미 작년 6월 전차, 장갑차, 공동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폴란드 현지 생산 방식으로 K808을 수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무와 폴란드 전술트럭 통합 시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천무와 폴란드산 전술트럭과의 통합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군은 시스템 통합 후 한국에서 발사 테스트도 진행합니다. 폴란드 군비청은 지난 17일 세대의 엘츠 86형 차량이 한국에 도착했으며 호마르 K 프로그램에 따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K239 천무 발사대와 통합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은 이후 추가 통합 작업은 폴란드에서 이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은 한국에서 K239 천무와 엘츠 차량 간 통합 작업과 함께 첫 발사도 진행되며 이후 폴란드에서 토파즈 시스템과 연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파즈 시스템은 폴란드 육군의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개량 적용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2022년 10월 한화디펜스와 K239 천무 288문을 도입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본 계약은 실행 계약 체결 전 총 물량과 사업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천무 공급 규모는 60억 달러를 넘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발사대 공급 계약을 11월까지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당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능력을 증명한 미국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500문을 도입하고자 했지만
토파즈 시스템 통합, 폴란드제, 트럭 사용, 포탄 현지 생산 등의 요구 조건에 계약이 늦어지자 천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이 운영할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의 제식 명칭은 WR-300 호마르K로 알려졌으며 초도 물량 18문이 2023년 내에 인도되어 아이언 사단으로 불리는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됩니다.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 인근부터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최전방을 지키는 사단입니다. K-29 천무는 이중 목적 고폭탄을 사용하여 로켓 내의 신관작용을 통해 내부 산탄이 방출되면서 광범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강철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천무형 L차 차량이 한국에 도착함에 따라 한국에서 천무 다연장 시스템에 필요한 유압 지지대 등 본격적인 통합 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티기자 지휘창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